국력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살던 고향 이 시간 진행의 엄영남입니다. 오늘도 역시 북한 양강도에서 오신 임승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북한에서 오빠분이 그 밀수를 하시다가 이렇게 북한 당국의 보위부에 잡혀가지고 온 가족이 이렇게 추방당하신 데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오빠분이 약간 시범 케이스라고 해서 북한식으로 말하면 여기로 네. 말하면 약간 본보기로 네. 잡혀가지고 이렇게 그 감옥에 결국은 갔고, 근데 감옥 몇 년 그 형기를 얼마나 뭐 5년. 5년 교화형을 먹고 온 가족은 또 그 시골로 이렇게 추방 당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거기에서 사셨어요? 굉장히 집도 없으셨을 텐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차에 실어다가 진짜 막 길 아닌 길에다가 사람을 막 다 내려놓고 짐까지 다 내려놓고 집도 안 주고. 야, 뭐 인권이라는 인권이라는 게 없군요.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네. 살긴 살아야 되겠고 네. 해서 그래도 조금 시골이라 인심은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그 길가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독집을 쓰고 사는데 네. 조금 인정이 있었나 네. 저희가 처량해 보였나는 네. 몰라도 자기 집에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너무 고맙네요. 그래가지고 진짜. 네. 그 막 짐 같은 거는 그 집 창고에다 막 밖에 창고에다 다 넣어놓고 그냥 네. 몸만 그 집에 방 하나 이렇게 네. 얻어갖고 들어가서 거기 가서 한 보름 정도 살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마침 가을에 가가지고 네. 나가면 막 감자라도 주워서 먹을 수 있고. 다행히 먹을 네, 거는 그래도 먹을 건 좀 가을이라 있어가지고 그렇게 아이고. 보름을 살다가 쬐꼬만 집을 진짜 한 4평, 5평짜리 네. 집을 하나 주더라고요. 어디서? 그 농장에서. 그 농장 관리원에. 관리원에서 네. 예, 네. 집을 하나 줘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독집을 쓰는 남의 집 옷방이에요, 옷방. 예, 그 옷방을 그냥 미닫이문 이렇게 바르고 막고서. 예. 그리고 한 4평, 5평 되는 집에 우리 딸 셋에 엄마 하나 4명이 네 명. 4명이 이야, 4평, 5평 되는 세상에. 그 집에 그냥 집이자 솥단지 2개 걸어놓고 그런 데서 그 너무 힘드셨겠네. 네. 근데 그러면 거기에서 농장에 가셨으니까 지금 광산에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다시 또 농장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면 농장 가면 농장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할만하던가요? 아유 진짜 네. 농장 일은 죽어도 못하겠다. 막 진짜요? 거기 사람들은 나서부터 거기서 자라가지고 막 진짜 베테랑이잖아요. 네. 근데 이건 시내에서 그냥 놀아먹다가 가서 호미를 지고 일을 하려니까 이 사람들은 저 끝에 한 고랑 다 메고 나가는데 우리는 시작에서 막 매는 거예요. 벌벌벌벌. 진짜 죽어도 농사일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죠. 여기는 남한 같은 경우에는 농사일 같은 경우 다 기계로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시골에 가게 되면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여기도 예. 농장에 가기 싫어해가지고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농장이 아니라 여기는 그 농촌 지역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귀농 정말 어려워하고, 근데 어르신들이라 할지라도 기계로 하다 보니까 농사일을 다 쉽게 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북한은 농사일을 하다못해 뭐 씨앗을 봄에 파종 시기에 씨앗을 묻던지 아니면 김을 매던지 다 일일이 다, 인력으로, 예, 인력으로 뭐 호미로 막 이렇게 옛날에 정말 조선시대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농장에서 있으시다가 계속 거기서 안 사시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아니요. 그 부모님들이랑 엄마랑 동생들은 그냥 거기서 살고 저는 진짜 농사일 죽어도 못하겠다 싶어서 저는 막 어떻게 해서든지 해산으로 다시 시집 가서라도 나간다고 마음 먹고 거기에 한 3년을 있었던 것 같아요. 3년? 네. 한 3년 있다가 그 오빠 친구분이 주선을 이렇게 맞선해서 사람 하나 소개시켜줘가지고 네. 그분 소개시켜준 사람 만나가지고 해산에 저는 다시 남편 따라 시집 가서 내려간 거예요. 다시. 그 남편분이 해산 시내에 네, 사는 해산 분이군요. 사람이라. 예. 그래서 시집도 북한에 이렇게 시집을 가면 또 남자 쪽으로 저기 네. 옮겨지니까요. 네.
아, 다행히 그러면 그 시골에서 탈출을 하셨네요. 네, 시골에서 탈출을 아, 했죠. 그러면 거기에 와서 일단 북한 그때 당시 그럼 한 몇 년도쯤 되셨나요? 그때가 98년도. 98년도. 네. 98년도면 한창 북한에서 뭐 고난의 행군이라고 막 그럼요. 굶어 죽고 이럴 네. 때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정부에서 배급 같은 것도 잘 안 줬을 테고 그럼 어떻게 장사를 하든 뭐를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하시면서 사셨나요? 그때가 제가 내려가가지고 음. 처음에는 밀저 염소 장사를 했어요. 아, 염소. 애기 8개월 되는 거 없고 음. 시골에 막 50km, 60km 막 어떤 때는 100리씩 걸어서 100리를 40km 예. 정도를 걸어서 걸어가가지고 염소를 시골 농촌에 그 염소 많이 먹이잖아요. 네, 네. 거기 가서 염소를 이렇게 사오는 거예요. 네, 좀 사다가. 싸게, 네, 좀 네. 싸게 사다가 음. 여기 연선 강릉에 와가지고 밀수꾼들한테 비싸게 또 붙여서 거리를 뜯어서 아, 그러면 밀수하는 사람들이 염소도 중국에다 파나 봐요. 팔았어요. 그때 오. 한 98년도부터 한 2000, 음. 한 2년 정도, 한 3, 4년은 염소 아. 많이 팔아먹었어요. 중국에다가. 야, 그러면 그 아기를 놓고 막 40km씩 막 어떤 땐 걸어가서 그 염소를 뭐 어떻게 차에다 싣고 와요? 아니면 아니요, 그 놈을 끌고서. 끌고 걸어서 다시 또 걸어오는 거예요. 염소 방목을 하듯이 염소를 끌고 네. 그 아기를 업고 40km를 걸어서 다시 그 40km 갔다가 40km 또 걸어서 와서 예. 정말 어려웠겠네요. 네. 정말 불사신처럼 사셨네요. 근데 그렇게 하면 밥술은 먹고 사나요? 뭐 돈은 좀 떨어지나요? 네, 그렇게 해서 돈 벌어가지고 집을 사서 집을 또 사셨네요. 신랑하고 만나서 그냥. 네. 아, 그럼 염소 장사를 그냥 계속 쭉 이렇게 아니요. 하셨나요? 그렇게 해서 2002년도 정도까지 하다가 음. 그게 또 염소가 값도 안 맞고 염소가 거의 막 다 중국으로 넘어가다시피 해서 염소가 거의 막 품절되는 여기를 말하면 품절되는 그런 사태가 양강도의 염소를 네. 싹쓸이를 네. 하셨네요. 네. 그렇게 돼서 염소 가격도 안 맞고 염소도 없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파철을 또 메고 아, 파철 장사. 이번엔 아예 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네. 넘어 다닌 거예요. 네. 그 위에서는 파철이라고 그러고 여기에서는 폐철이라고. 네. 그러니까 그 폐철이란 굉장히 무겁잖아요. 네. 근데 폐철이 그렇게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 비싸진 않았어요. 네. 그럼 폐철을 한 사람이 기껏 메어야 얼마를 멜 수 있어요? 40kg. 40kg. 그러면 그때 40kg 이렇게 메고 가서 팔고 그만큼 또 뭐 이렇게 돈을 가지고 오나요? 올 때는 네. 여기는 쌀이 귀하고 쌀값이 비싸잖아요. 아. 그러니까 흰쌀을 가지고 흰쌀을 메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철을 메고 직접 중국으로 건너 가시는 거예요? 네, 제가 혼자서 다는 못 메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200kg, 300kg 사가지고 40kg씩 포장을 해서 사람들을 사서 몇 명 나눠서 몇 명 사서 각자 40kg씩 메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데리고 압록강 건너갔다가 쌀 또 반대로 메워가지고 와서 팔고. 근데 그 40kg 포장씩 또는 뭐 4, 50kg씩 포장을 해서 메워서 간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메고 가는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막 메고 밀수품이잖아요. 네. 북한식으로 말하면 밀수품을 메고 당당하게 막 도로로 가다 보면 거기 단속하는 사람이 없나요? 당당하게 못 가죠. 그럼 당당하게 안 가고 어떻게 갔어요? 남 다 자는 밤에. 밤에. 밤에 그것도 도로를 못 가고 막 산을 타고. 그 40kg를 메고 네. 산을 넘는다고요? 산을 넘어요. 산을 넘어서 와. 한 2, 30분씩 걸어서 아마 갈 거예요. 그 30 산속 분씩. 피하느라고 산속은 막 야밤에 걸어서. 엄청 힘들 예, 텐데. 막 경사 막 45도 경사 되는 데를 막 진짜 그런 예, 데를 미끄러지듯 막 해서 건너가는 거예요. 뭐 철인삼종 경기가 뭐 따로 없네요. 네, 그냥 따로 삶이 없어요. 철인삼종이네요, 진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30분씩 40km, 50km씩 막 45도 경사를 막 내려가서 또 중국 넘어갈 때 또 뭐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물을 건너서 네. 그렇게 가야죠, 그렇죠? 물이 깊지 않을 때는 다 각자 다 메고 건너가고 뭐 비가 좀 오고 강물이 좀 불었다 싶으면은 그 중국에서 튜브를 띄워줘요. 아, 튜브 이렇게 예, 큰 큰 거를. 튜브를 띄워가지고 거기다 다 실는 거예요. 막 몇 톤씩 실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줄로 당기고 여기
두 사람 또 데리고 가가지고 노로 막 저어서 건너가는 거지. 야, 이게 진짜 전쟁터가 따로 없네요. 삶 자체가 전쟁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거 한 번 팔아서, 그럼 한 번에 그 최대로 많이 했을 때 쌀을 몇 킬로 겠고 이렇게 다시 그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간 사람마다 25kg, 중국은 여기는 20kg 포장이잖아요. 네. 네, 중국은 25kg씩 포장해요. 쌀 25kg. 네. 예. 그거 25kg짜리 한 마대씩 각자 메고 오는 거예요. 예. 한 사람. 그럼 몇 명까지 좀 데리고 가봤었어요? 한 6명 정도? 6명. 네, 6, 7명. 네. 그렇게 힘들게 해서 한 사람이 쌀 한 포대씩 메고 6명이면 뭐 이렇게 12, 5, 6, 30, 한 150kg 정도, 쌀 150kg 정도를 갖고 와서 그것도 다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건 팔아야죠. 팔아서 예. 또 불려야죠. 예, 팔아서 네. 팔아서 돈으로 또 바꿔가지고 또 배철을 사가지고 네, 세서 또 또 30분을 또 산으로 넘고 이게 계속 똑같이 반복이.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밀수라는 말 자체가 일단은 불법이잖아요, 북한에서는. 근데 밀수 안 하면 먹고 살 수는 없고. 근데 그 밀수를 단속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단속은 아이고. 안 당해봤어요. 셀 수 없이 많죠. 아, 진짜요? 네. 거기 보안원도 있고 안전원도 있고 또 그 현역 군인들 기동대라고 또 있어요. 기동대라고 전문 밀수꾼들 단속하는 부대가 따로 있어요. 그 기동대가 또 전문 밤에는 산에 와 잠복을 해 있고. 산에 와서. 네. 유치하다, 유치해. 참. 그렇게 해서 그러면 몇 번 잡혀봤어요? 이렇게 아유, 다반사죠. 계속 잡혔어요. 그 잡히면 그 물건 다 빼앗나요? 그럼요. 무조건 뭐 잡혔다 하면 무조건 그냥 뺏겼다고 생각하던가 아니면 뭐 돈이든 담배 막대기든 주고서. 근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게 최대로 많이 해봤자 쌀 150kg밖에 안 되는데 쌀 150kg 해봐야 돈이 뭐 얼마 엄청 많은 거 아니잖아요. 엄청 액수로는 많지 않지만 나한테는 그게 전 재산이잖아요. 그럼요. 그 활 뺏어버리면 다시 살아나기가 다시 회복되기 굉장히 어려울잖아요. 예, 어렵죠. 근데 그렇게 계속 있다 보면 이렇게 막 열받잖아요. 이게 계속 떼우고, 예? 막 싸운 적은 없었어요? 그렇게 크게 싸운 적은 없고 뭐 저희는 뭐 진짜 고양이 앞에 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죠. 진짜 싸워봤자 예. 진짜 뭐 저희는 칼날을 진 놈들이고 질 사람들이고 하니까 예. 싸워봤자 뭐 소용도 없고 그냥 무조건 낯추 붙어서 살려주세요, 뭐 돌려주세요 빌던가 아니면 뭐 돈이 많으면 막 고여서라도 그거를 절반 값이라도 주고 절반을 절반이라도 찾고 예. 그런 방법으로 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막 그게 다르니까. 그렇죠. 예.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예. 계속 그렇게 그게 뜯기고. 그러니까 진짜 막 음. 3번, 4번 갔다 하면 거기에 한 2번은 거의 단속되다시피 하니까. 진짜요? 예. 단속될 때마다 뭔가를 줘야 줘든지 되고, 뭐 예. 빼앗기든지 해야 뺏겨야 되죠. 되고 하니까 사람 진짜 야. 그게 다르니까 진짜 못 살겠다. 그리고 음. 저희도 점점 나이 먹어가고 하니까 내가 언제까지 밭을 먹고 맨날 이렇게 압록강 넘나들어야 돼. 막 이런 회의감도 들고. 그렇죠. 예. 그리고 알다시피 북한은 전기가 없잖아요. 막 그렇죠. 암흑천지잖아요. 네, 암흑천지죠. 밤에 막 촛불 켜고 등불 켜고 살아야 돼요. 근데 저희는 집이 문을 열면 이렇게 한 5, 600m 정도의 중국이 막 가로등 하타 이렇게 불 켜놓고 막 장백현이 훤히 다 보이니까 진짜 대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비교해 볼 때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막 저 땅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막 이런 저 땅이랑 중국 땅에 가서 저런 데서 한번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고 죽고 싶다는 막 이런 생각이 불같이 그렇죠. 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맨날. 네. 그렇게 돼가지고 한 번은 갔다가 쌀 메고 오는데 네. 이제는 몇 발짝만 가면 집에 들어간다. 안 더 있으면 끝났고 이제는 오늘은 성공을 했네 하고 막 희열이 넘쳐서 막 이제는 들어가려고 하는데 딱 거기서 단속이 된 거예요. 집 앞에서? 네, 집 앞에서 단속이 딱 된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지키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집에서는 아니고 그 집 뒤에 산이 있는데 거기서 어디 지키고 있다가 그
한두 명이 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막 물이 쳐서 다니니까 표가 나잖아요. 발자국 소리, 뭐 물이 막 표가 나잖아요. 아무리 어두워도. 그러니까 막 갑자기 나와서 탁 덮쳤는데, 아, 거기에서 막 이제는 나 죽여라 막 이렇게 막 들이대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맨날 거기는 쌀 메고 다니는 코순 걸 알아가지고 산발에 오토바이까지 끌고 온 거예요. 걔네들 그 쌀을 빼앗아 가져가려고. 갖고 가려고. 거기서 막 진짜 악밖에 안 남아가지고 비출출 오는 날인데 다 뺏겨서 막 거기다 실었는데 제가 오토바이 앞에 막 들어 누웠어요. 진짜요? 네, 나를 깔고 지나가라. 이거 가져가면 저희 생명과 같은 건데 이거 가져가면 의미가 없다. 살 의미가 없으니까 나를 깔고 지나가라고 막 들어 누워서 막. 야, 오죽 진짜 화가 나고 오죽 열불이 터졌으면 그게 그 보통 북한에서 그 보안원들 이런 경찰 이런 법을 단속하는 그런 애들 굉장히 그 권력이 높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 한마디 뱀번이 못하는 그런 게 통상적인 예인데 오죽 화가 났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깔아 뭉개고 지나가라고. 야, 그래서 결국은 걔네들 깔아 뭉개고 지나가. 차마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그 쌀을 돌려주더라고요. 돌려줘도 또 입막음을 해야 되니까 또 뇌물을 고여야 돼. 뒤로 또 뇌물 고이고 그 순간에 제가 탈북을 결심한 거예요. 진짜 더는 못 살겠다 이렇게는. 그렇죠. 네. 진짜 자유를 찾아서 중국에 가 살든 어디가 살든 살아보자. 그런 마음을 거기서 제가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탈북 계기가 됐네요. 계기가 된 거예요. 근데 탈북을 하시게 되면 그 일단은 그 뭐 브로커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되게 다 어렵잖아요. 네.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브로커를 쉽게 찾으셨나요? 네, 그때 당시에 여기에 제 사촌 언니하고 육촌 조카가 먼저 와 있었어요. 네. 저는 그때 그 사람들 건너갈 때는 그냥 중국에 돈 벌러 갔다 정도로만 알았는데 가끔씩 제가 밀수하다가 이렇게 파츠 갖고 가면은 연선 상황이 단속이 심하고 하면은 그날 바로바로 못 넘어갈 때 있어요. 그러면 강 옆에 사촌 언니네가 이렇게 사는데 거기에다가 창고에다 막 짐 다 쳐놓고 그날 못하고 도로 집에 오는 거예요. 그렇게 언니네 집 계속 드나들다 보니까 언니는 그때 딸하고 계속 전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촌 언니인데 언니가 하루 그러는 거예요. 중국 가겠냐고. 선만 있으면 간다고 나는 미련 없이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화 통화를 시켜줄 테니까 한번 물어봐라 어떤지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어느 하루 통화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여기에 와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중국에 있는 줄만 알았어요. 그때 남한에 와 있는 거 모르고. 네, 모르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부엌 밑에 들어가서 하니까 이모 올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 갈게. 그때 9살짜리 아기가 있었는데 애만 데리고 갈 수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게 그랬을 거야. 남편 버리고 남편 굿바이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만 데리고 갈 수 있다면 간다고 제가 결심은 이미 했으니까 애 데리고 와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미련 없이 떠난 거죠. 그렇죠. 그게 그 폐철 장사라는 게 북한식으로 말하면 북한에서도 똥찜이라고 해서 가장 힘들고 밀수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레벨이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열악한 사람들이 하는 밀수가 폐철 장사거든요. 저도 위에서 그 경험이 있어요. 저도 폐철도 해봤고 뭐 말씀하신 염소도 해봤고 개도 해봤고 뭐 약초도 해봤고 통나무도 해봤고 다 해봤거든요. 근데 폐철 장사하는 게 가장 힘들고 가장 돈이 안 되는데 안타까운 게 폐철이 무겁다 보니까 이렇게 기동성이 없으니까 가장 잘 잡히는 것도 폐철 장사예요. 그러니까 그 뭐 보위부, 안전부 이자처럼 그 무슨 기동대 이런 단속하는 놈들이 가장 그 먹기 좋은 뺏어 먹기 좋은 그런 게 폐철 장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악이 진짜 악밖에 안 남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탈북을 그럼 결심을 해서 중국을 넘으셨어요. 근데 그러면 그때 겨울이었어요? 겨울이었어요. 12월 달에 넘었는데 그때 양쪽 북한은 이 정도 되면 벌써
서리도 많이 왔을 테고 그렇죠. 전눈도 왔을 예, 테고 예. 예. 양쪽으로 얼음이 막 한 3분의 1씩 이렇게 얼어붙어가지고 물이 엄청 불어가지고 그렇죠. 물이 막 이렇게 가슴을 친 정도로 불어 있었어요. 완전히 차라리 완전히 탁 얼어버리면 얼었으면, 그냥 넘어갈 얼음을 텐데, 버릴 텐데, 예. 가운데에는 물이 흐르고 양쪽에는 얼음이 탁 예. 있다 보니까 그때 가장 물이 차고 예, 가장 춥고. 그 북한식으로 말하면 아슬하다 그러잖아요. 그 막 살을 에이는 추위가 그때거든요. 사실 저도 그때 넘었거든요. 헤엄을 쳐가지고 진짜 힘들었었어요. 아, 이게 탈북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고 탈북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또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